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 일이 돼요.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1위였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핵심 섹터가 아니에요. 변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에 맞춰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금융시장, 즉 미국의 대형주 특성을 갖는 이제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그저께 정도서부터 이제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일이 오늘이니까 이 전서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는가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어제 이제 플러스 0.68%의 상승을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첫 번째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의 옵션 만기 1위니까 아직 좀 기간이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거겠지. 두 번째는 7월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다고 계속해서 공개방송에서 강조를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6월 17일에 미국 하원 금융회의에 화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게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잘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부채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채를 줄이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일정 기간 지속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고용 현황이다. 7월까지 고용자 수의 증가가 더 급격히 증가되게 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더 충분히 낮아져야지 되고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게 이 7월이에요. 근데 이제 7월에 옵션 만기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7월에 이제 미국의 고용 현황은 아직 이제 집계가 안 됐고 6월에 이제 집계된 미국의 고용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등세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은 6월 미국의 고용 현황 실적 경제 지표들이 실적치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소형주 특성을 갖는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이 주가 수준을 이미 넘어서 두 번의 지지 테스트를 마치고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본래의 주제인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온 미국의 옵션 만기일 관련돼서 변동성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은 1개월마다 이제 만기일을 맞이하게 되고 선물 만기일은 3개월마다 만기일을 맞이하게 돼요. 이와 같은 미국의 옵션과 선물을 합쳐서 파생시장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 파생시장의 만기일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미 달러 선물 가격이 되게 돼요. 현재와 같이 하방 변동성을 만들어서 수익을 쌓고 때로는 오버슈팅으로 상방 변동성으로 수익을 쌓게 되면 결국은 계좌에는 플러스 몇 퍼센트 수익률이 찍히게 되게 돼요. 그렇지만 만기일이 되게 되면 결국은 얘를 돈으로 환전을 해야지 되죠. 근데 돈으로 환전을 할 때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이전보다 더 많은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미달러 선물 가격이 이와 같이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렇지만 3월의 상승세보다 이 뒤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들의 상승세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들이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기업들에게 통화를 유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상업은행들 간에 이제 돈이 잘 회전하지 않는 금융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급속도로 높아지게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매우 격하게 짧은 기간에 금융 스트레스가 급등을 하게 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통화의 유통 속도를 급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정 수준이 넘어서는 수준으로 시중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으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전보다 달러의 양이 시중에 훨씬 더 많아지게 되니 사람들은 달러를 더 귀하게 여기지를 않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미달러 선물 가격의 고점대가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되고
3월 23일 날 적용된 정책의 완전한 성과는 경험의 법칙상 6개월 뒤에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6개월의 딱 반인 3개월 정도 6월 달에 들어왔을 때 달러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서 미달러 선물 가격은 변동의 하한 수준을 하향 이탈했고, 이 하향 이탈한 수준의 저항대를 갖게 됐고, 여기서 변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3월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을 나타내기에는 이와 같은 이 빨간색 화살표의 폭의 차이가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오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움직여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어대는 복수의 투자 조직 한머니들의 운신의 폭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미 달러 선물 가격은 아직 하락세에서 반등 국면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이렇게 반등을 만들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정 수준의 하락을 만들어 왔는데 아직 그런 시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차트를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가격 차트를 접근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은 하락하고 하락하면은 상승하는 특징을 갖는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 지수, 인버스 지수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인버스 지수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만의 특화된 분석 방법론인 이 녹색선,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경유지까지 중간에 있는 붉은 선이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비행기 경유지.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을 만든 다음에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최종 목적지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생애를 진행하게 됩니다.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는 윤회의 원리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명주기는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철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로병사와 같은 동일한 개념이 되게 되며 사회과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빅스 지수는 2018년도에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상방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됐고, 1차 상승을 마친 다음에 휴지기를 갖고 2차 상승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현재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이 되게 되는데, 중간에 이 붉은색 경유지를 거쳐야지만 돼요. 무슨 말이냐,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과거에는 두 번을 만들었죠.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게 되고, 이 빅스 지수라는 게 이와 같이 상승하는 기간이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이제 금융상품들의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나타나는 기간이 되게 돼요. 아직 경유지에 이르지를 않았어요. 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요한 경제지표와 또한 이와 같은 빅스 지수도 녹색의 비행기 궤도로 다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아직은 일정 수준이 넘어서는 변동성이 나타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 또 다른 이제 경제지표도 보게 되면 2019년 8월에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무슨 일이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는 매우 많은 미 국채를 발행하게 됐죠. 근데 경제의 문제가 미국에서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국제 수요가 그리 높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미 연준 중앙은행이에요. 미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미 행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지 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미 연준이 너네가 원하는 미 국채 가격을 말해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좌에다가 송금을 해주게 되고, 미 연준의 중앙은행 금고에는 계속해서 국채라는 보유자산이 계속해서 축적이 돼가고 있던 중이었고, 2016년도에는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의 보유자산이 미국 중앙은행 금고에 쌓이게 됐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산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매각을 진행하게 됐고, 이러한 기간에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시중에 있는 미달러 유동성이 유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달러 가치가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강세 현상을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은 2019년 8월에 이와 같은 미달러 유동성 유실 현상을 심화시킨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019년 9월서부터는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미래에도 물물 교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교환하게 되고, 이 교환의 매개체가 과거에는 금과 은 같은 보석이었었지만 현재는 미 달러가 가장 중요한 교환의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이 두 나라의 각기 상이한 화폐 가치 차이를 말하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얘를 바꿔야 되는데 그 교환의 매개체가 이 미 달러, 즉 대한민국은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라는 것이 되게 되고, 환율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너무 변동이 심하게 되게 되면 실물 경제에 물물 교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환율을 유지해야 되는 목적을 갖는 기구를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에요. 미달러 유동성이 2019년 9월서부터 격하게 증가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에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리게 되면서 2019년 9월서부터 글로벌 경제 속에서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금이 됐던 위험자산인 원유가 되게 됐던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물건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민간 기업들은 과거와 동일한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면서 기업 지분 가치를 의미하는 주식 가격이 이와 같이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게 되자 같은 기간에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은 이와 같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2월에 하락 추세를 채권 가격이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은 정상적인 범위의 하방 변동성이 1차로 진행이 되게 됐고, 채권 가격이 박스권을 넘어서는 기간에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들은 3월에 폭락을 나타내게 됐어요. 동일해요. 현재예요. 하락 추세 채권 가격이 넘지를 않았어요. 3월과 같은 폭락 안 나와요. 그리고 아직 박스권도 돌파가 안 됐어요. 3월과 같은 폭락, 3월을 넘어서는 폭락이 나타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원인과 결과로 엮여져 있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다음 주 금요일로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다가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는 3월과 같은 급락, 3월을 넘어서는 폭락이 나타나기 힘들다는 조건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글로벌 경제 자체를 좀 조망해 볼 거예요. 이 중앙은행장이 6월 17일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화상회의를 이제 출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발언을 하게 돼요. 현재 미국의 고용회복세와 관련돼서 7월까지 강한 일자리 증가를 봐야지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조치가, 경기부양 조치가 끝난 뒤에도 일부 개선된 형태의 실업수당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중요한 게 이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7월까지 이와 같은 일자리, 고용자 수와 실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발언을 하게 됐고, 이게 단기적인 이 미 연준의 중앙은행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 KPI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월에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중인데 7월에는 이제 6월까지의 미국의 이 고용 자료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악화된 실적이 나왔다면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은 다시 반등 국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격한 하방 변동성이 더 심화됐을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6월 실적치를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낌새를 보고인데, 금융시장의 낌새를 보고인데 6월 실적치가 그리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보게 되면
미국의 고용자 수예요.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에 이와 같은 폭락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5월달 경제가 부분 재가동을 하게 됐고, 고용자 수가 증가가 되게 됐고, 6월달에도 여전히 부분 재가동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미국의 고용자 수가 꾸준하게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실업자 수는 4월에 미국 경제가 멈춰섰을 때 이와 같이 급증을 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되면서, 부분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서 실업자 수도 낮아지는 폭이 점점점 더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가 7월 2주차 이번 주에 발표가 됐어요. 뭐냐? 비농업 미국 고용자 수예요. 고용지수예요. 미국 경제가 멈춰서기 전에 3월서부터 침체세가 나타나고 4월에는 이와 같이 격한 마이너스 침체세를 보였다가 5월서부터 미국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되게 되고 6월로 오게 되면서 이와 같은 미국 고용지수, 미국 현재 이제 6월 기준으로 고용 일자리 수가 480만, 약 480만 개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에이, 뭐 경제 재가동 되게 되니까 이렇게 증가되나 보지. 이 480만 개라는 의미는 이 고용지수라는 경제지표가 1939년서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돼요. 이 기간의 데이터 최고치가 2020년 6월에 발생이 되게 됐어요. 물론 미국의 이제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이것이 최고치는 맞다. 근데 여기에 이제 카운트가 된 것 중에 살펴보게 되면 마치 이제 휴먼 계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디에 이제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비활성화되는 이 계정, 즉 고용자 수, 고용자 일자리 수로 여기에 카운트가 됐지만 코로나19로 정작 이제 고용인은 맞는데, 고용된 사람은 맞는데 무급을 받으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다 카운트가 되게 되면서 미국 건국 이래 최고치의 고용지수를 6월에 기록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부분 재가동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시 정상 컨디션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가 갖는 역사 최고치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크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도 일부 동의는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이게 역사 최고치가 여기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 6월에 따봉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걱정을 했었던 미국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되는 이 시기에도 부분 재가동되는 그 시간이 누적되게 되면서 고용자 수가 탄력적으로 개선되고 실업자 수가 탄력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특히 고용 일자리 수가 미국의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까지 매우 탄력적으로 부분 재가동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매우 탄력적으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중국의 6월 인플레이션율 물가가 발표가 되게 됐어요. 6월이 유가가 4월에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등 국면에 동조되게 되면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영향이 드디어 인플레이션율의 개선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인플레이션율, 물론 글로벌 유동성은 3월 23일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중이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증가가 되게 돼야 민간 기업들이 똑같은 물량을 팔게 되더라도 매출액이 상승되는 효과, 그래서 위험자산인 기업 지분가치,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6월에 상승이 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미 달러를 근간으로 환율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물가가 올라갈 정도까지 이 유동성이 충분히 증가가 된 상황이라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미달러 유동성도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왔기 때문에 미국의 저 인플레이션율 6월치도 중국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침체세가 둔화되거나 또는 상승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봄의 장세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절로 다가서게 됩니다. 화요일, 목요일 공개방송 말고 주중에도 또 그런 분석 내용들을 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도 같이 나오게 돼요. 이 제목을 봐도 몰라요. 주상지가 뭐야?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블로그가 이제 첫 번째로 검색이 되게 되고, 얘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데가 연결이 되게 돼요. 여기에는 매우 단편적인 분석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고, 앞서 살펴봤었던 주상지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내려가게 됐네요. 여기 세 번째를 누르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약자가 주상지예요. 여기에는 시황글이 이제 올라오게 돼요. 시황글은 저 블로그에다가 공유하는 것보다 좀 더 인덱스 리뷰, 심층 리뷰가 된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그 수준에 버금가는 게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주상지 카페에는 과거에 무료 방송, 이 무료 콘텐츠들을 많이 운영을 해왔어요.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아요. 갔다가 베끼는 그 주요 원인이 됐던 게 이 주상지 매거진이라는 PDF 자료를 줬더니 이 PDF 자료에 워터마크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워터마크를 지우고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이제 했다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계약 관계에 있었던 과거의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이와 같은 무료 콘텐츠는 더 자체적으로 제정은 안 하고 있지만, 과거의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현재 공개 방송에서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찾으실 수가 있다는 점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공개 방송을 마치고 나면 얻어가시는 것들이, 또는 얻어가시는 것들이 없더라도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